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님, 예. 지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인 MBC에 장기간 그 방송 사태가 벌어졌던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MBC PD, 기자, 아나운서 등 방송 제작에 종사하던 방송인들이 사측에 의해서 해고되거나 아니면 비제작 부서로 배치되는 등 그 후보자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바와는 조금 다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당시 MBC 사장이었던 그 사측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만을 강요를 했고 그에 저항했던 노조에서 장기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노조 측에서는 저항을 했습니다. 현재는 MBC 사장 교체 이후에 정상화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이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던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은 정권에 대해서 정치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당시 MBC 사측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노조 탄압에 대해서 여러 그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 역시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 시에 김환균 PD 등을 포함한 13인에 대한 MBC의 전보 발령 및 교육 발령에 대한 노조의 전보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을 내린 바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게 가처분 1심에서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서 항고를 해가지고 아마 항고심 사건을 저희 재판부에서 담당했고 항고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판결문에 적시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MBC의 전보 발령과 교육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이었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세세한 표현까지는 솔직히 네, 다 정당한 못합니다. 인사권이다 해서 예. 기각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인사권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건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게 그 뒤에 이후에 그 본안 판결에서 그 항고심과는 다른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항고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본안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예,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본안 판결에서 1심, 2심, 3심 다 사측이 패소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후보자의 판결은 좀 본안 판결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예,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가처분 사건 또 그거에 대한 항고 사건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의 본안 사건처럼 증거 조사를 대부분 거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본안 판결과 후보자의 판결의 내용이 상당히 동떨어진 결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씀하신 예, 바와 같이 이 전제가 되었던 왜 그런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이 원인이 되었던 그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방송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 비제작 부서로 발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하셨지만 발령이 원인이 되었던 비정상적인 언론 장악이라는 사태의 본질 이것을 충분히 사실은 당시 국민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했다. 이런 내용이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또 사측에 편향된 그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서 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균형 잡힌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판결과 다른 오히려 치우친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그 판단을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안 판결과 다른 가처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저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속한 그 결론을 필요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후에 MBC와 관련해서 사측과 노조의 그 소송 과정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82%나 노조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 승소율이 무려 94%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그 당시의 노조에 대한 이런 탄압 과정이 비정상적인 징계 조치다라고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속한 판결을 원했다고는 하지만 필요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저는 정치적 판결 행위가 아니었는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실 때 판결을 내릴 때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덕목에 대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그리고 충실한 사건 심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출하는 것, 당사자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기본 원칙과 균형 감각, 법관으로서의 양심. 자, 과거 이 MBC와 관련된 판결의 결과는 후보자가 말씀하신 이런 모든 원칙에 대비했을 때 그 어느 하나도 적용될 수 없다는 점, 예.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로서는 그 사건을 포함해서 아까 제가 인사 말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담당했던 재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 가지는 엄중함 그리고 판결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건만을 볼 것이 아니고 발생한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더 치우침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거 잘 기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정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